안녕하세요, 서른호입니다. 자, 요즘 핫한 차량이 있잖아요. 뭐 지커 7X, 뭐 이 차량이 너무나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뭐 여러 이제 매체에서 많은 홍보를 했고, 그리고 가성비 중국 전기차, 거기에 더해 프리미엄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전기차가 안 그래도 뜨거운데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 성공한 브랜드가 들어온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죠. 앞전에 제가 영상을 올린 거 다들 보셨나요? 네, 사전 유출이 됐잖아요. 가격이 노출됐습니다. 근데 이게 실수냐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한번 올려놓고 시장의 반응을, 간을 보기 위함이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서 지금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이 가격은 높게 측정했다가 떨굴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 찾아보니까 온라인에 뭐 사전 예약을 안 하기로 함, 그러니까 지커를 사지 말자 캠페인,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지커의 압박을 좀 넣은 거죠. 이 가격이면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격을 좀 인하해달라. 착한 가격으로 출시해달라. 그럼 구매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방금 오전에 가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보고서 좀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표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의 인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지금 그 기간 동안에 200만원, 300만원, 뭐 많게는 뭐 500만원까지 가격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 보니까 어떻죠? 그대로 출시가 됐죠. 근데 처음에 출시한 그 가격을 봤을 때 사실 너무나도 여론이 부정적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가성비냐, 야 너희들끼리만 프리미엄이지 내가 인정하는 프리미엄은 아니다. 한국 시장의 프리미엄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야 되는데 너희들은 조건을 맞추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여론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이제 부정적인 분위기를 뚫고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기아디보다 위지, 현대기아보다는 아래다 라고 판단하는 분위기인데 이거를 지금 테슬라보다 가격을 높게 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7X가 모델 Y의 대항마다 라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모델 Y가 조금 더 흥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급에 맞는 차량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폴스타4는 프리미엄 퍼포먼스 전기차 뭐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00, 8,000이어도 구매할 분들은 구매합니다. 그만큼 프리미엄급이라는 그런 인지도가 좀 글로벌하게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만 인정을 받는 브랜드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볼보 산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좀 예민하고 깐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저는 일단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시장에 대한 반응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이 순간에도 굉장히 개인적인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좀 많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가격을 알아보기 전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5,299만원 엔트리 트림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트림도 사실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지커가 지금 내세우는 게 프리미엄 옵션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뚜껑을 까보면요, 이건 완전 깡통입니다. 여기에 뭐 특별한 옵션들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5,299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에 대한 지원 조건이 충족하니까요. 근데 지커라는 브랜드는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999만원짜리, 뭐 RWD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이제 보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가격도 저렴한데 자체 지원금까지 또 추가로 있어요. 근데 지커 같은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도 못 받아요. 자체 지원금도 없어요. 차량 금액도 5,299만원으로 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돈을 많이 받겠다라는 이제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 소비자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텐데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왜 가성비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썼는지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풀옵션까지 가면은 훨씬 더 크고 승차감이 좋은 아이오닉 9까지 그리고 진짜 스탠다드 살 바엔 모델 Y 롱레인지로 가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모델 Y라 이제 현대기아가 좀 더 흥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뭐 일단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저희는 이제 해야 될 일을 해야겠죠. 소수이겠지만 이 가격과 그 다음에 트림에 대한 구성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구매 조건들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옵션표가 나왔습니다. 표를 제가 보면서 좀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5,299만원짜리, 그죠? RWD 표준형인데요, 76kW LFP 배터리에 싱글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롱레인지는 100kW NC 배터리,
다 싱글 모터고요. 퍼포먼스만 이제 듀얼 모터로 들어간다라는 거. NC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이 가격에 비해 진짜 배터리가 너무 좀 아쉽습니다. 자,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WLTP 기준, 그러니까 유럽 기준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굉장히 좀 길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많이 주행거리가 낮게 측정이 되는데요. 모델 Y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뭐 눈에 띄게 높진 않습니다. 모델 Y보다는 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뛰어난 것 같진 않고요. RWD 표준형 옵션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커 7X는 다 그냥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아니에요.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에만 들어갑니다. 풀옵션 트림에만 들어가는 것이고, RWD나 롱레인지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는 뭐 CC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외관을 보게 되면요, 풀 LED 헤드램프 들어간다는 거, 오토 하이빔 들어가고, 뭐 이 정도는 기본이죠. 기본 사양에도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전동 선쉐이드 들어가고 19인치 들어가네요. 근데 이게 좀 그렇네요, 민준. 외관에 옵션별로의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관은 다 똑같다는 거죠. 진짜 휠만 보고 그러면 롱레인지나 퍼포먼스는 휠 사이즈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퍼포먼스 21인치 휠이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 19인치 휠 똑같은데, 네, 일단 그래요. 퍼포먼스만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고 21인치 휠, 그리고 브레이크가 이제 포피스턴에 이제 지커 오렌지 컬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외관 차이가 아예 없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만드는 브랜드가 없잖아요. 실내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기본 사양에도 옵션들이 뭐 나쁘진 않아요. PU 시트 소재로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 가죽, 운전석 동승석에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열선, 앞좌석에 통풍은 들어가진 않아요. 기본 트림에는 이거 좀 아쉽죠. 그리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 2열에 기본 사양에서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등받이만 움직이는 거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10개 스피커 기본입니다. 그리고 에어 히터, 그리고 PTC, 히트펌프, 3종 공조 시스템 들어가게 되고요. 롱레인지로 가게 되면 실내 업그레이드가 조금씩 생겨요. 앞좌석 통풍, 마사지, 이게 들어가게 되고요. 동수석에 4가지 방향이 좀 더 추가된다. 그 스피커가 11개가 추가되면서 21개의 스피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동 스티어링 휠 들어가게 되고, 퍼포먼스로 들어가게 되면 뭐 특별한 건 없죠. 후방에 파워 선쉐이드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쪽을 보게 되면요, 큰 차이는 없네요. 롱레인지로 올라갔을 때는요, AR, HUD, 뭐 이거 의미 있을까요? 선택 사양들에 대한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RWD 기본 사양에서도 추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프리미엄 컨버트 패키지를 넣게 되면요, 롱레인지나 퍼포먼스의 흉내는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1인치 휠 들어가게 되고요, 운전석 통풍, 그리고 조수석 통풍 다 들어가게 되고, 마사지, 2열 시트 열선, 그리고 냉장고랑 이제 히팅 박스까지 옵션으로 다 추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오토도어라고 해가지고 자동문 있잖아요. 자동문은 이제 롱레인지 이상 트림부터 추가 옵션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게이지도 이제 옵션으로 추가할 수가 있게 되고요. 딱 보면 근데 민준 기본 사양만 구매를 하더라도 옵션이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추가 옵션으로 특별히 뭔가를 더 선택할 수 있는 느낌도 없고. 옵션에 대한 뭐 특별함은 그렇게 크게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스탠다드가 5,299만 원인데 롱레인지가 6천만 원인데 배터리 비용 같아요. 옵션에 대한 차이가 진짜 거의 없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엔트리를 사지 않을까요? 추가 옵션에 대한 이제 변경점을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공개됐던 이제 가격이랑 똑같은데, 추가 옵션에 대한 이제 가격 변경점이 좀 있거든요. 외장 컬러 같은 경우 실버가 무료고요. 나머지는 다 60만 원 추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그 그레이만 무상이었잖아요. 7X 같은 경우에는 실버만 무상이다. 그리고 내장 컬러에 대한 비용도 당연히 받죠. 블랙 그레이는 이제 무료고요. 나머지는 다 40만 원 추가입니다. 그래서 내 외장에 대한 옵션을 기본 옵션이 아닌 내가 하고자 하는 옵션을 추가했을 때는 총 100만 원이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총 비용은 금액이 똑같죠. 옵션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트림별로의 차이점만 이렇게 자세하게 좀 봤는데, 엔트리 트림에 대한 기본 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된 옵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엔트리 트림에서 이제 추가 옵션으로 선택해서 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엔트리 트림의 옵션 구성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기본 가격에 대한 구성이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좀 많고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럴 거면 롱레인지를 살 의미가 있을까요? 없다고 보거든요. 퍼포먼스야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상징적인 이제 옵션들, 그리고 브랜드마다 이제 특별한 트림을 선택할 때는 그만한 값어치를 또 지불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건 이해하는데, 롱레인지와 엔트리에 대한 가격 구성이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에 대한 차이가 너무 커요. 바뀌는 게 크게 없는데요. 자, 그럼 이제 사전 예약에 대한 이제 혜택들을 좀 보자고요. 기존에 이제 오픈됐던 사전 예약에 대한 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커먼트 패키지가 이제 옵션 200만 원이었잖아요. 사전 예약을 한 고객 대상으로 100만 원에 대한 옵션 가격을 인하해 줍니다. 할인해 주는 거죠. 컴포트 패키지 같은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트림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상위 트림에 대한 이제 사전 예약에 대한 혜택이 좀 더 큽니다. 이제 맥스나 이제 울트라를 선택하시는 분들은요, 자동도어가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스타게이트가 이제 240만 원이거든요.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냉장고 옵션은 그냥 무상 제공입니다. 높은 트림을 구매했을 때 혜택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전 예약에 대한 일정은요, 6월 5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오늘부터네요. 7월 15일까지 사전 계약을 완료하고 2026년도 올해 안으로 출고한 고객분들한테는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요, 내가 계약을 했는데 민준이한테 이제 계약을 양도했어. 내가 취소하고. 그럼 민준이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만? 그쵸. 양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전 예약한 대상자만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사전 예약금, 계약금은요 200만 원입니다. 테슬라보단 싸네요. 테슬라는 500인데. 하네요. 일단 좀 지켜보시죠. 왜냐면 지금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당장 또 구매하는 분들이 많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을 보고 이제 지커코리아에서도 느끼는 바가 있겠죠. 이 가격은 이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는구나.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팔고 싶지 않은 거죠. 아직 물량이 준비가 안 됩니다. 그쵸. 중국 내에서도 지금 지커를 계약하게 되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지금 확보가 안 되니까 굳이 한국 시장에 가격을 낮춰서 폭발적인 판매를 지금 이 시기에는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테슬라가 감행했던 거 있죠. 인하하고 인상하고 그냥 가격을 본인들 마음대로 그냥 컨트롤합니다. 이게 할인이나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코코리아도 테슬라의 행보를 좀 봤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출시해. 물량이 지금 없으니까 출시한 다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안 팔려. 그럼 지켜보다가 조금 더 가격 인하를 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더 올리고, 혹은 또 나중에 너무 잘 팔린다 그럼 또 올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견적 나오면 또 얘기해 봐야죠. 이걸 만들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좀 많이 들어보고요. 그래도 세븐엑스를 좀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 라는 의견들이 좀 많으면요, 제가 제일 잘하는 특가 상품을 좀 만들어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가격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